차 안에서의 10시간 슬래시 050 131. 며칠 전 옛 동료와 함께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지도상에는 아주 단순한 길 같았는데 막상 차를 끌고 교통표지판을 보면서 찾아가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다소간의 시간 여유를 두고 출발하였기 망정이지 아니면 당초 약속 시간을 1시간 정도 초과하였을 것입니다. 가끔 잘못된, 아니 불명확한 안내 표지판에 짜증이 나 본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운전하는 내내 표지판이 짜증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귀가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안내판만으로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원. 안내 표지만이 이래서야 하면서 행정이던 인간관계에서던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귀가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출발지에서부터 비가 오더니 이것이 사랑눈이 되고 한방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간이라 시야가 좁은 데다 길마저 미끄러우니 운전에 몹시 신경이 쓰이는데 설상가상으로 윈도 브러쉬가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를 만져보아도 다시 움직일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의 앞 유리에는 사랑눈이 쌓여 앞을 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30에서 40km의 저속으로 2차선으로 주행하면서 차를 세워 앞 유리를 닫고 다시 출발하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여 겨우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시내로 진입하여 차량 정비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정비소 대부분은 불이 끄져 있고 그나마 불이 켜져 있는 정비소를 찾아 수리를 부탁하였으나 차의 상태만 얘기해 줄 뿐 부품이 없을 수도 있고 핀을 갈아 끼워도 다시 빠지기 쉽다느냐 하면서 손에 다시 기름칠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애니콜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15분가량 기다리니 애니콜 전용 서비스카를 타고 왔는데 도착 즉시 차량 일부를 해체하니 기계의 일부가 파손되어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10시경이라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저기 수소문 후 부품을 구해서 깔끔하게 수리해 주었습니다. 다시 톨게이트로 진입하여 서울에 도착하니 새벽 4시였습니다. 오후 6시 반경에 출발지를 떠나 서울에 도착하여 귀가하니 새벽 4시 30분이었으니 무려 10시간을 차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구정이 다가옵니다. 또 한바탕 귀향 귀경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매년 똑같은 교통지옥 속에서도 사람들은 최소 5시간에서 15시간의 운전을 하면서 고향을 다녀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고 오는 길에 솟는 운전 시간은 육체적으로 다소 고생이 되겠지만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고향 부모님과 일가친지를 만난다는 설렘과 가족이 함께 동행하는 운전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현상 공모를 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등등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 1등을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렇습니다. 아무리 긴 여행길이라 할지라도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는 친구 하나를 떠올릴 수 있는 당신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나름대로 객관화시키고 이에 맞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여 대책을 세워 일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넘어야 할 시련과 고통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더욱이 그 끝을 어디까지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고통의 기간은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길게는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반자가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라고는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하였고 그 사랑의 괴로움이라는 홍역을 치른 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만든 괴테 자신의 인생을 감방에서 마감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글을 쓰기 시작하여 마지막 입세를 지은 오헬리 비극적 결혼으로 인해 자살 직전까지 간 후 비창이라는 교향곡을 탄생시킨 차이코프스키. 루게릭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꿈인 위대한 물리학자가 된 스티브 호킹.
큰 스윙으로 인해 수많은 삼진을 당하면서 홈런왕에 등극한 베이브 루스. 28세 때 전쟁터에서 불구가 되었고 58세의 나이에 감옥 안에서 돈키호테를 집필한 세르반테스. 모두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장본인들이지만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동반자가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후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살자가 많아지는 것은 쉽게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점도 있지만 시련과 고통을 함께 나눌 진정한 동반자를 구하지 못하고 비정한 경쟁 체제에서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혼자서 지고 가야 한다는 외로움과 부담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긴 여정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지혜만 있다면 그 여정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될 텐데 말입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생애 714번의 홈런을 치기 위해 1330번의 헛스윙을 하였습니다. 타격왕 타이콥도 평생 동안 10번의 타석에서 겨우 3.6번 밖에 치지 못하였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래시는 564권의 책을 출판하기 전에 735통의 거절장을 받았습니다. R.H. 매시는 뉴욕의 가게를 성공시키기 전에 7번이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링컨은 51세의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2번의 사업 실패와 7번의 상하원 선거와 1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였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도조차 하지 않아 없어지는 그 기회에 대해서 걱정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나약한 마음입니다. 루즈벨트의 연설문 중에서